사랑하는 창원 특례 시민 여러분, 김익은 의장님, 은순규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불철주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창원 특례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원도심, 충무, 여자, 태백동의 서울 출신 진해 사람 김상현입니다. 먼저 시정 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익은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본 시정 질의는 진해 원도심, 충무, 여자, 태백동의 공모사업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모사업 점검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함입니다. 진해 원도심은 사업 종료가 임박하는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공모 선정 후 시작하지도 못한 창원시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에 많은 진해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해 원도심 사업 추진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개방형 직위 공모로 임명된 감사관을 둘러싼 논란과 감사 목적에 관한 의문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임명 후 제118회 정례회 첫 행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일 의원의 소회와 감사관으로서의 각오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창원시에서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전통적 기능인 공정, 투명, 원칙과 더불어 창원시 행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적극,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가 견제자의 기능보다는 창원시 발전에 지원이 되도록 그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각오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에서 유독 특정 감사가 많아졌고 감사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전 시정의 업적 지우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믿고 싶습니다. 각오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중앙정부 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2001년 1월 9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근무하시면서 감사로 인한 문제시됐던 사안이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개 부처에서 근무하면서 감사 내용 자체로 흠결이 있어 문제가 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흠결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는 보도에 의하면 오전에 우리 손태호 의원님께서 드론 관련 질문에 대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시장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셨던 대구 디지스트 감사 관련 기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2건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 무리한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일수 계산을 잘못하셔가지고 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맞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저 기사는 18년 6월에 디시스트 교수 2분이 총리실에 350페이지 가량의 제보를 냈고 그 제보를 저희 과기부가 이첩받아서 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은 2018년 9월 10일자 YTN 사이언스를 보시면 정확히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도되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잘 못했다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기사에 그런 게 나왔느냐 이걸 물은 거고, 또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미국에 있는 그 장비를 우리가 대구 디지스트에서 그 장비를 우리는 그 신병철 감사관은 2주간 사용해서 그 돈을 너무 과하게 냈다, 이렇게 해서 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18년도 10월에 진행된 감사고요. 정확한 팩트는 디지스트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유효한 계약서 없이 20억 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하게 된 내용이고, 예.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소명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감사관님은 창원시 개방형 지구에 응모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22년 7월 14일에 했습니다. 7월 14일에요. 근무하신 곳에서는 얘기가 된 겁니까? 그 근무하신 곳에 4급 서기관 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쪽에 우리 그 감사관님이 빠져나오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었나요? 제 후임은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뭐 별로 그렇게 그쪽에서는 감사가 중요하지 않나 보네요. 예, 그리고 중앙정부 기관인 미래창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팀장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창원시 개방형직위 공모에 같은 어떤 직급이라든지 뭐 이런 게 더 그 중앙정부에서 일했던 것보다 더 낫지는 않은데, 우리 이 창원시 개방형 공모에 참여하게 된 동기 내지는 계기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부처에서 근무한 행정 경험을 지자체에 와서 한번, 아까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라는 기능은 투명 공정 원칙으로 행정을 일단 견제하고, 또한 혁신 적극으로 이 행정의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줄 알았는데 참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1차 서류 전형, 2차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을 통과해서 7월 14일 날 거길 그만두고 2022년 8월 1일부로 우리 그 홍남표 시정에 참여하셨죠. 예, 정확한 날짜는 거기서도 8월 1일자로 퇴직됐고, 여기서 8월 1일자로 정확히 채용됐습니다. 예, 뭐 다음 질문을 답을 해주셨네요. 미래창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퇴임일이 그러면 8월 1일입니까? 네. 그러면은 8월 1일에 퇴임하고 8월 1일에 창원시에 입사를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복이 돼도 괜찮은 건가요? 감사상, 동시 발령 인사 업무 감사상 퇴임일하고 그 취임일이, 그러니까 임명일이 같아도 되는 거냐고요? 급여나 경력과 관련이 있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직장 상사로 함께 근무했던 분이 지방정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감사 업무를 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같이 근무했어요. 같이. 네. 의원님께서도 처음에 소개에서 말씀드린 서울 출신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사실 이 경상도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와서 업무한다는 건 크나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개방형 직위 공모에 근무 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2년 후에 연장을 하실 건가요? 현재는 돌아갈 계획입니다. 돌아가신다고요? 돌아갈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요? 계획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건 추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에 질문 나올 거고. 최종 근무 기간인 미래창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으로 근무하셨고, 우리 홍남표 시장님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죠. 자, 의원님, 일단 임용 전 모든 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얘기할 수 없어요. 저렇게 그 네이버 포털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이 이력서 프로필에도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못 한다고요? 자, 같이 근무했는지 못 합니까? 됐습니다. 그래요.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년하고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혹시 창원에 이사를 오셨어요?
창원에 현재는 직장 근무 관계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혹시 의원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6조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얘기해 주세요. 네, 묻는 말에만 지금 답변하고 네. 있습니다. 내가 주민등록법을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주말 부부시겠네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창원의 명서와 창원을 느낄 시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전에 시정질의 두 건에서도 아마 이 두 건도 감사에 추가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본론으로 지금까지 특정 감사 사안과 각 감사의 목적,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22년 8월부터 저번 달 현재까지 이제 그간 저희 창원 시정에서 수행했던 민간 공동 개발 사업 중 아시는 것처럼 장기 표류 주거나 또는 현재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생각했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뭐 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진해응동개발사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 관련 사업, 그다음에 안면동 불법 성토, 그다음에 지방촉진 보조금 감사원 변상 판영 등을 주로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각각의 특정 감사의 목적은 장기 표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지요. 일단 장기 표류 원인을 구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네. 방점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원인을 밝혀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하시려고 감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의 기능은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고요. 대책 방안 강구는 각 담당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낼 수는 있잖아요. 감사부서가 대책까지는 세우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비리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사안은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건 각 사업 부서에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문제점까지 제시하는 건 그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그 결과를 이건 내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네요. 향후 조치 계획 이거 지금 스마트시티 조금 이따 할 건데 미리 제가 얘기할게요. 국토부에서는 사업 수행 능력 부재 등을 통보 해제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감사 결과서고 이거는 심의위원회 우리가 감사하고 나면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이거를 통보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결과는 시행자를 재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처분서 결론을 보면 제가 얘기한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님은 그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됐습니다. 문제점을 통보하는 게 감사의 역할입니다. 예, 이런 장기 표류 사업 그 감사한 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감사의 결과를 기자회견을 하고 공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감사의 결과는 공가법 26조에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감사 과정의 내용의 확인서나 문답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자체는 법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발표나 결과 발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그 하자나 모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의 어떤 그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불리한 이런 거를 갖다가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작년에 만약에 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표류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거는 감사관님 생각이고요. 자, 또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최근 종료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의 특정 감사 목적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 목적이 뭡니까? 일단 그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2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국비 시비 245가구, 민간 20억, 260억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 시행자는 아시는 것처럼 진흥원, SKT, SKP, 뎁스, 아이윅스, 감사합니다. 전기원, 경남대가. 그거는 내가 이따가 미래전략산업국장한테 물어볼 사업 내용은 물어볼 거고 내가 물어보는 거는 목적을 그 CT 사업의 특정 감사 목적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을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SKT가 주사업자이고 SKT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고밀도 사업 내용이 아니라 그 감사의 목적을 얘기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이요, 목적. 감사를 하게 된 목적을 얘기하시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죠. SKT의 지식개발으로 그 사업을 설계했고 그래서 국토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 6월 17일 날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했고 7월 5일 날 이 사업을 설계한 SKT가 이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주로 본 것은 스마트 도시법에 12조하고 14조의 적정성을 받고 그것을 목적을 얘기하시라고요. 목적. 그 사업의 진행 과정을 얘기하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SKT가 이 사업을 갖다가 포기한 게 아니고 변경 요청을 했어요. 협약서 14조에 보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이따가 내가 전략산업국에 할 테니까 감사의 목적만 말씀하시라고요. 변경이 아니고요. 정확히 제가 팩스를 받을 때 22년 7월 5일에 SKT가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20기년 9월부터 산업진흥원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계약으로 턴키로 가져가겠다. 잠깐만 시간 좀 끌어줘 봐요. 이거 지금 SKT가 산업진흥원에 보낸 공문이 있어. 공문이. 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사업 참여 형태 변경 요청의 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SKT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 안 한 거라고요. 이거 지금 감사관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포기하고 변경은 엄연히 틀린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공문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SKT가 포기한 후 감사관은 이후에 감사에 대한 목적만 얘기하라고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까? 감사관은 제가 묻는 말에 질문하는 거에 감사의 목적과 감사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SKT 저 공문은 잘못된 공문입니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 마지막에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말씀하세요. 아니 됐어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은 정부의 공모사업의 예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지방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우리 창원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1차, 2차에 탈락하고 3차인 2021년 12월에 4개 도시와 함께 선정되었습니다. 타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창원시는 선정 이후 참여기관 한 곳에 확약 변경 요청, 국토부 실시 변경 신청, 그에 따른 감사의 지원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비공개하고 2023년 5월 3일부터 종료시까지라고 감사를 했어요. 이 종료가 언제 됐습니까? 실지 감사 종료가 언제 됐습니까? 23년 5월 3일 날 감사 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비조사, 본조사,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감사 처분 심의를 열어서 8월 30일 날 부서하고 기관에 통보해 줬고요. 의원님한테는 비공개가 아니라 의원님한테는 7월 28일 날 1차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드렸고 그 다음에 2차로 9월 1일 날 감사 처분서를 즉시 저희가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조사를 언제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비조사는 5월 3일 전후로부터 한 10여일간 했습니다. 5월 3일 전후로요? 네. 정확하게 4월 24일 날 했죠?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억을 해야죠. 시정 질문 하는데 답변하실 때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감사가 감사 실시 후 감사 처분 심의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심의의 개최를 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결과 통보를 하고 종료를 해서 이런 과정으로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 감사가 이렇게 과연 3개월이 넘도록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의원님도 하시는 것처럼 그간 저희시의 장교 표류 사업이 많아서 같이 병행하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여기 지자체 인사 특성상 감사에 경험이 많은 직원이 없어서 일단 제가 이렇게 직접 점검하느라 시간이 좀 다소 소요됐습니다. 예, 정당하고 상식적인 감사는 당연히 투명해야 하고 감사의 사유는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에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감사는 웅동 일지구, 마산해양 신도시, SM 복합타운 등 장기 표류 현안 사업 정상화 추진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과 다르게 장기 표류 사업도 아닌 사업 개시 첫 단계인 사업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참여 기관의 참여 확약 후 변경 요청과 재응모하여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에 의하면 유착, 예비 음모, 청탁, 편법 등으로 공정한 절차, 공정한 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스마트 도시법,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지침서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창원시와 국토교통부 협약서 등 온갖 법률과 지침서 등의 애매모호한 유권 해석이 필요한 조항을 적용하여 위법 행위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 시 불철주야 노고가 많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였습니다. 창원시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오등이와 함께 창원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다 창원시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응모하여 근무한 지 1년이 지나고 임기 만료인 2년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창원시를 사랑하고 앞으로 창원에 정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없다고 그랬죠? 네, 아까 뭐 그 계약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한다고 저는 이제 판단할게요. 예. 감사는 지방정부 행정의 오류나 비리 등을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원시 감사관은 장기 표류 현안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민선 6기 안상수 시정, 민선 7기 허성무 시정, 감사관실의 인원이 민선 6기보다 7기 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은 31명, 앞선 민선 허성무 시정보다 5명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 기준일에 있어서는 팩트에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18년 12월 기준 26명 맞습니다. 그 다음에 22년 12월 기준 31명 맞습니다. 그러나 22년 12월 기준 31명은 21년 4월 30일에 증원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31명이 아니라 민선 7기인 21년 4월 30일에 정확히 31명으로 증원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거는 22년 12월 31일 현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기준이 21년 4월 30일 날 증원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만 답하시라니까 시간이 없네요. 19년 2월 7일에는 민서 7기에서 45명 구매로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 시정의 과오를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음모의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음모는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미리에 갖출 비, 그늘, 꾀묘, 그 다음에 법률적 의무를 한다면 법규를 어긋나 저지른 예비 행위의 착수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예비 음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네. 그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물어보는 것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예비 음모의 뜻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뜻을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참. 일단 알았어요. 알았고, 제가 알기로는 형법상 법률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음모,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 또는 그런 꾀라고 합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근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감사 결과 보고에 유착, 예비 음모라고 적시했습니다. 과오를 인정하라는 원색적인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형법에서나 나올 만한 문구를 같은 공무원끼리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 표현은 내부 1차 보고서, 안 물어봤어요. 내부 보고서. 안 물어봤다고요. 최종 처분서에는 저 용어가 없습니다. 아니, 의장님,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합니까, 지금?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국회의원 코스프레 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감사관이. 자, 계속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기 중 더 이상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원색적 표현과 저인망식 감사를 자중하시길 바라며, 처음에 각오를 밝히신 것처럼 창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언성이 좀 높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자세 취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것만 답하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음 게 더 중요해서 다음 거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도시정책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진해 원도심의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돌산 샛들마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진해역 광장을 중심으로 복합 관광 거점 10번. 예, 거점시를 조성하고 10번, 근대 문화 테마를 세태된 원도심을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돼서 내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자지구 셋들 사업은 재개발 해제된 지역 여자동 돌산 마을을 주거 환경과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한 사업으로 2019년도 셋들 사업 선정되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2019년부터 23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진행이 안 되는데요? 예, 그 충무지구는 진행이 사실은 올 연말까지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또 특파기 과정에 있어서 불춤을 넣어서 그 하는 과정에서 조금 1년 정도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다 아는 얘기고, 우리 그 창원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부하고 있죠. 네, 우리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뭐 구암이든 어디든 예, 그렇습니다. 예. 전부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은 사업 끝날 때까지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거죠. 현장 지원 센터의 코디가 있습니다. 예. 예, 코디는 그 현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을 그렇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행정의 그 어떤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의 예, 지시를 받는다고 봐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시를 받는데 예.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까지 네.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다 가버리죠. 네. 사업은 5년 가죠. 예, 그렇습니다.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분들은 나름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무원보다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서로 그리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순환보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네, 네. 고인물은 썩는다고 생각합니다. 썩지 않고 잘 흘러 넓은 바다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 성과가 다소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선 패러다임이 성과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하고 민간 주도 사업 추진을 목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민간 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도시재생에서 도시 개발, 예. 재건축 이런 걸로 바뀐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돌산 마을인 여자 일통, 예. 거기는 여러 차례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재건축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거기가 고령화하고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셋들마을 사업에 43억, 47억인가요? 47억입니다. 예,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언젠가 분명히 이 재건축으로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러면 47억이라는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맞죠? 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은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래 되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투입된 사업은 환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국비를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회사의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그 동네 그 땅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도시재생에서는 사유지란 말이에요. 내 개인 재산인데 그거를 내가 팔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개인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랬을 때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아무렇게 못하는 거예요. 47억이 들어갔던 470억이 들어갔던 우리가 임의로 못하는 거예요. 맞죠? 네, 개인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사유지잖아요. 예, 됐고요. 그리고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최초 공모 시에 진해 중앙시장 백로탕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8년도 공모 신청 시에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백로탕, 그 당시 백로탕이 빈 점포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시설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19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국토부에서 이제 재원에 대한 실행 가능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백로탕 상속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상속자 3분 중에서 2분이 동의를 안 해서 그래서 국토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동의서를 써줬어요. 우리가 그 동의서를 받았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동의서를 써줬어요. 그죠? 그 동의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 계획 안에 백로탕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공모 사업에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예, 당초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당초 그렇게 했죠. 그거 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분 중에서 전체 지분이 많은 분이 이렇게 동의를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단 지분이 1% 있더라도 그 부분까지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땅 소유자와 동의자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업이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그 백록탕에다가 청년 창업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겠다고 사업을 국토부에 신청을 해갖고 그 니들 사업을 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변경된 거를 최초에 공모했을 때 그걸 했느냐는 얘기지. 최초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공모 신청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그 실행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실행 타당성 평가까지 마치자만이 고시가 되고 선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는 고시와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고 계시고 네. 그거를 그렇게 지금처럼 방치해두면 됩니까? 예, 지금 개인 건물이 되다 보니 예, 우리 시에서 이게 꼭 필요한 뭐 사항이 되면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겠지만은 개인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걸 그런 거를 그렇게 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동의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고 손해만 재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임대도 못 놓고 이런 상황이고 괜히 피해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우리 시에서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그 위에 보엉이 마을에 그 다 쓰러져가는 8집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 거기다가 청년 창업 공간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 전체는 거기는 완전히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무슨 창업 공간을 거기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오페스 시설도 안 돼 있고 거기는 귀신 나온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그거 매입한다고 그럴 때. 예.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잠깐만 나오셔도. 예. 우리 시장님 장시간 답변과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질문하게 되어서 일단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폴란드는 잘 다녀오셨죠?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뭐 주요 성과는 TV에서 잘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백로탄 건이에요. 소유자의 법적인 문제로 사업의 진행상 우선 빠지게 됐고 법적 문제 해결 후 다른 사업에 포함하겠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소유자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희망 고문을 하며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거 이거 혹시 그 활용 방안 아니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시정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 방침이 이제 거의 다 100% 찬성하는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분란이 있는 데는 정부가 좀 지원하지 않는 방침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 행정관끼리 좀 그게 좀 합의가 돼야. 그건 다 해결됐어요. 예, 그게 전제가 될 때 그 뒤에 또 정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옹호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이나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똑같은 국민과 주민을 위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상급 기관이라도 하급 기관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가 공모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윈윈해서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본 의원님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